나는 박지훈, 아니, 강민준. 내가 당신 같은 여자랑 이혼해서 천만다행이야. 결국 아직도 쓰레기나 치우고 있었군. 안녕하십니까. 고급 빌라촌의 아침을 가르는 한 소박한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환경미화원 작업 카트를 밀며 나아가는 그의 얼굴은 땀으로 흥건하지만 눈빛만은 굳건합니다. 그때 공무원 제복을 입은 그의 전처가 직업군인인 새 남편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녀는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고 멸시합니다. 이런 취급을 받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3일 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모두가 천하다고 여겼던 그 남자가 수많은 사람 앞에 놀라운 위엄을 갖추고 서게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며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쪽 지평선 너머로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고요한 고급 빌라촌의 지붕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로 길은 아직 촉촉했고 흙냄새와 이슬 맞은 풀향기가 뒤섞여 상쾌했습니다. 지붕 위에서는 작은 새들이 지저귀며 웅장한 저택의 모든 이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는 듯했습니다. 그 풍경 속 낡은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녹슨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낡은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지훈. 깡마른 몸에 아직 아침인데도 벌써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카트에는 비닐봉지와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했고 그 옆을 지나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코를 맑게 할 악취가 풍겼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굳건했습니다. 눈빛은 공허했지만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죠. 마치 쓰레기 더미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집 앞에서 공을 차던 아이들은 코를 막으며 재빨리 길을 비켰습니다. 냄새나 한 아이가 소리치자 다른 아이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우는 마음이 쓰라렸지만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조롱을 듣는 것은 벌써 수년째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높은 담장이 있는 하얀색 대저택에서 한 젊은 부인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와서는 역겹다는 표정으로 지훈의 카트에 던져 넣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 앞에서 너무 오래 끌지 마세요. 거실까지 냄새 들어오겠네. 곧 손님 오시거든요. 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모님.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정중함은 잃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그랬습니다. 이 일은 그에게 씁쓸한 비난을 삼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 그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이 일을 선택한 데에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알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카트는 계속 굴러갔고 삐걱이는 바퀴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저 멀리서 크림색의 호화로운 집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다부진 체격의 한 남성은 위험 있는 얼굴로 각 잡힌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칼같이 다려진 연갈색 공무원 제복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최유진. 네, 바로 지훈의 전처였습니다. 지훈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카트가 멈추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몸이 살짝 떨렸지만 그는 꿋꿋이 버티려 애썼습니다. 그 사이
유진은 이미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롱하는 미소를 입가에 띄었습니다. 민준 씨, 저기 좀 봐요. 유진이 검지 손가락으로 지훈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예전에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랑 헤어져서 정말 다행이죠. 아직도 저러고 사는 꼴을 보니 끔찍하네요. 군인인 강민준이라는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이야, 유진아? 저 사람이 내 전남편이라고? 믿기지 않는다는 투로 그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변변한 직업도 없이 막노동이나 하던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올바른 길을 택해서 정말 다행이죠. 이제 저는 공무원이고 남편은 장교잖아요. 제 인생, 제 신분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저 사람 좀 봐요. 늙고 더럽고 천하게 길거리에서 쓰레기나 밀고 있잖아요. 정말 창피해.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지훈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카트 손잡이를 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감히 유진은커녕 그녀의 남편도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아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몇몇 이웃들이 곁눈질했습니다. 어떤 이는 입을 가리고 웃었고 어떤 이는 소곤거렸습니다. 고요했던 아침은 순식간에 지훈을 향한 조롱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마음에 힘을 주소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는 다시 카트를 밀며 유진과 민준의 웃음소리가 아직 메아리치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마치 가슴에 큰 돌덩이가 얹힌 듯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진 길 모퉁이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상처를 품어온 한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산산조각 났음에도 그가 단단히 지키고 있는 작은 빗줄기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대한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이 밝혀질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를 멸시했던 모든 이는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유진과 민준의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희미하게 들려올 때 지훈의 발걸음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카트 바퀴의 삐걱임 하나하나가 갈라진 그의 마음에 맞춰 울리는 슬픈 장단 같았습니다. 사실 이 동네의 거리는 아름다웠습니다. 보도블록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작은 정원들은 잘 가꾸어져 있었으며 무성한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 이 모든 아름다움은 자신과 자존감 사이에 놓인 높은 벽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다음 모퉁이에서 지훈은 출근하는 몇몇 주민들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고 다른 이들은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번쩍이는 가죽 가방을 들고 향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지훈을 지나칠 때 어떤 이는 일부러 코를 막으며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경멸의 눈초리만 보냈습니다. 하늘이시여, 천한자의 운명이란 이런 것입니까? 지훈은 속으로 되뇌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너무나 익숙하고 날카로우며 칼날보다 더 깊이 베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미 지훈의 등 뒤로 멀어졌음에도 그녀는 증오와 오만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좇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저 사람은 저런 위치에 있는 게 당연한 거야. 새 남편 민준이 유진의 허리를 늠름하게 감싸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길거리에 개를 쫓아내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맞아요, 여보.
저 남자는 예전의 짐덩어리였어요. 만약 아직도 저 사람이랑 살고 있었다면 저도 공무원이 아니라 폐지나 죽고 있었을지 몰라요. 제가 정신을 빨리 차려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은 꽤 멀리 걸어왔음에도 지훈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도려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과거 그가 겪었던 힘든 투쟁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의 대학 공부를 위해 시간과 노력, 심지어 유산으로 받은 재산까지 희생했던 일들 말입니다. 그는 유진의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내기 위해 빚을 졌던 것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밥을 굶으면서도 밤늦게 학원에서 돌아오는 유진을 위해 음식을 사들고 기다렸던 밤들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쓰라린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시선에 의해 산산조각 난 추억이었습니다. 지훈은 길게 숨을 들이쉬고는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괜찮아야만 한다. 그는 마치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듯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길가에서 한 나이 든 정원사 아저씨가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침부터 힘들겠어. 이른 아침부터 카트 미느라 고생이 많구먼. 지훈은 고개를 돌려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가난한 사람은 동틀 때부터 부지런해야죠. 그 아저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 있었지만 숨겨진 존경심도 있었습니다. 지훈이 단순한 환경미화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카트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닐 더미에서 풍기는 강한 냄새가 정원의 꽃향기와 뒤섞여 설명하기 힘든 아이러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지훈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피 흘리고 있었지만 그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모든 시선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은 가슴을 후벼 파는 그 시선들이 언젠가는 놀라움, 존경, 심지어 후회의 시선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지훈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저절로 답을 찾게 될 테니까요. 지훈은 빌라촌 끝자락에 있는 커다란 봉황목 아래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카트를 내려놓고 빛바랜 주황색 티셔츠 소매로 땀을 닦았습니다. 아침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지만 지훈의 마음은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모욕적인 시선과 유진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말보다 더 깊이 그를 찔렀습니다. 갑자기 그의 생각은 먼 과거로 날아갔습니다. 그동안 묻어두려 애썼던 기억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어제 일어난 일 같았습니다. 지훈은 유진과 아직 부부였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들의 삶은 소박했고 심지어 가난에 가까웠습니다. 지훈은 막노동을 하며 때로는 시장에서 짐꾼으로, 때로는 건설 현장에서 조수로 일했습니다. 일은 불안정했고 수입도 적었지만 그는 항상 가정을 꾸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반면 유진은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고 안정된 삶을 원했으며 자랑할 만한 지위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매일 밤 유진은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대비 학원에 다니며 문제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뒷바라지했겠습니까?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작은 논을 팔았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 돈은 유진의 학원비를 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일할 때 타던 낡은 오토바이마저도 유진이 과제를 잘할 수 있도록 노트북과 프린터를 사주기 위해 기꺼이 팔았습니다. 여보,
나중에 내가 공무원 되면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당신도 더 이상 힘든 육체 노동 안 해도 돼. 어느 날 밤 지훈이 그녀의 공부를 도와줄 때 유진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희망에 찬 눈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당신을 믿어. 논을 팔고 오토바이를 파는 것쯤은 괜찮아. 당신만 성공한다면. 난 그냥 당신이 행복한 걸 보고 싶을 뿐이야. 그 말들은 아직도 지훈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그의 사랑은 얼마나 컸던가요? 그의 희생은 얼마나 진실했던가요? 하지만 모든 것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유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그녀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우월하고 더 똑똑하며 더 가치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그저 짐으로 여겨졌습니다. 다툼으로 가득한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은 지훈을 안정된 직업을 가진 다른 남자들과 자주 비교했습니다. 결국 유진은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지훈을 떠나 몇 달 후 젊은 군인인 민준과 결혼했습니다. 그 기억에 지훈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결국 젖어들었습니다. 맑은 눈물방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눈앞에 쓰레기 카트가 눈물 어린 시야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잡으려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모든 희생이 선행이 되게 하소서. 그녀가 저를 떠나기로 선택했다면 그것이 운명이었겠지요. 하지만 당신은 아시겠지요. 당신은 분명 제 마음을 아실 겁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훈은 다시 카트를 밀었습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묻어둔 과거는 쓰라렸지만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늘은 더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간직한 비밀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바꿀 것입니다. 한때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여자 유진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지훈은 유진의 집에서 점점 더 멀리 카트를 밀고 갔습니다. 하지만 귀를 찌르는 그 목소리는 여전히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친 말, 조롱, 그리고 경멸적인 웃음은 이제 그의 마음에 무자비하게 상처를 내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카트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삐걱이는 소리 하나하나가 방금 전 유진이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사는 건 창피한 일이야. 당신한테서 벗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지훈은 길 끝에 있는 큰 쓰레기통 옆에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이미 가득 찬 비닐 자루를 그 안에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손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참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땀과 눈물이 섞여 그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에서 마당을 쓸던 몇몇 이웃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속삭였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그를 비웃었습니다. 참 안 됐네. 전 부인은 공무원이고 남편은 군인이라던데 자기는 고작 쓰레기나 치우고 있으니 한 중년 여성이 지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른 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버림받을 만했네. 어떤 여자가 저런 남자랑 살고 싶겠어. 지훈은 그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비록 나지막이 말했지만 그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시 한번 찢어졌습니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고 유진이 이룬 모든 것이 과거 자신의 땀방울 덕분이었다고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수천 개의 가시가 밝히는 듯한 말에도 불구하고 침묵했습니다. 말로 인한 상처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아픔은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 깊었습니다. 지우는 감정을 다스리려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는 긴 숨을 들이쉬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시여, 만약 이것이 제가 걸어야 할 길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의 불씨가 아니라 자존심의 불씨였습니다. 계속해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를 계속 서 있게 한 것이 바로 그 불씨였습니다. 언젠가 모두를 놀라게 할 비밀을 간직할 힘을 준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의 카트는 집집을 지나 다시 움직였습니다. 모든 걸음이 그가 겪어야 할 긴 시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 말로 인한 상처는 지훈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지만 그는 그 상처가 언젠가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주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그가 겪어온 이 모든 멸시가 끝이 아니라 하늘이 준비한 큰 놀라움의 시작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하늘은 어두웠고 초승달만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지훈의 반지하 방이 있는 좁은 골목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귀뚜라미 소리가 밤이 깊어감을 알렸습니다. 3평 남짓한 작은 방 안에서 지훈은 낡은 나무 침상 위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매트리스는 얇았고 달아빠진 시트의 구석에는 작은 구멍들이 나 있었습니다. 벽은 축축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방구석에는 낡은 옷장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주황색 작업복 몇 벌과 긴 바지 2벌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막 결혼했을 때 유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유진은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지우는 낡은 흰 셔츠 차림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은 영원한 행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 믿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은 그의 마음을 도려내는 칼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마침내 눈물방울이 떨어져 누렇게 바래기 시작한 사진 종이를 적셨습니다. 유진아. 그는 목이 메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난 널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 네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뭐든지 할 각오가 돼 있었는데 이게 정말 내가 받아야 할 대가인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가슴을 더욱 짓누르는 정적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상처를 억눌러온 한 남자의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울음 속에서도 그는 곧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는 거칠게 얼굴을 닫고 긴 숨을 내쉰 다음 방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빛바랜 낡은 방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저는 약합니다. 저는 자주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며 심지어 제 삶의 일부였던 사람에게 조차 멸시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께서 공평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땀방울과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당신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발 제 마음에 힘을 주소서. 제가 복수심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뜻으로 가는 길이 되게 하소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수능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지훈은 다시 앉았습니다. 그는 축축한 천장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하늘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요한 반지하 방은 한 남자의 마음속 갈등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눈물과 기도, 그리고 희망이 하나로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박한 삶 뒤에는 언젠가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침묵하게 할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밤은 그가 계속 버틸 수 있도록 발걸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해는 막 떠올랐고 거리는 아침 식사를 파는 노점상들로 붐볐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뜨거운 커피 향과 섞여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지호는 몇몇 빌라 구역을 돌며 카트를 미는 일을 마쳤습니다. 몸은 피곤했고 입고 있던 주황색 티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일을 마친 후 그는 청소 용역업체의 작은 창고 구석에 카트를 주차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는 대로변에 있는 소박한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그 카페는 양철 지붕을 얹은 나무 건물로 긴 테이블과 나무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들어가 카페 주인에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지훈 씨, 어서 와요. 늘 마시던 걸로? 네, 블랙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지훈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소박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영철이었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그를 평범한 은퇴자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과거 대기업의 중역이자 지훈의 삼촌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지훈의 맞은편에 앉아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렸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지훈아. 지훈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피곤한 건 괜찮아요, 삼촌. 중요한 건 우리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니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C구역 부지 문제는 해결됐다. 모든 등기 서류가 우리 회사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이전되었어. 김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그게 첫걸음이죠. 다음 단계의 주택 단지 건설이 아무런 장애 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해요. 네, 낡은 옷과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 뒤에 지훈은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는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다른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유산은 돈뿐만 아니라 자산과 사업 네트워크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김 사장님의 지도 아래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소박한 삶을 선택했고 심지어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현재 대부분 그의 소유가 된 주택 단지 프로젝트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는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프로젝트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직접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지훈은 카페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서 웅장하게 서 있는 고급 빌라 단지가 보였습니다. 그곳에 유진과 민준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삼촌, 가끔 그녀를 만나면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그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감정이야. 하지만 그 아픔이 복수심이 되게 해서는 안 돼. 기억해라, 우리는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명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야. 하늘이 뜻하시면 모든 것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게 될 거다. 지훈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삼촌. 저는 그저 인내해야겠죠.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니까요. 그들은 곧 펼쳐질 거대한 계획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밖에서는 매일 낡은 카트를 미는 그 환경미화원이 사실 그들이 사는 웅장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용한 움직임은 단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세상은 뒤집힐 것입니다. 그날 오후 햇살은 따가웠습니다. 주택가의 거리는 한산했고 무성한 나무에서 간간히 새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카트를 밀었습니다. 아침부터 돌아다닌 후라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옷은 땀으로 젖었고 얼굴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발걸음을 계속 옮겼습니다. 길 끝에서 그는 높은 담장이 있는 크림색 대저택에서 유진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입고 있는 공무원 제복은 깔끔하고 빛났습니다. 머리는 우아하게 틀어 올렸고 입술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이웃 아주머니들이 다가와 존경심 가득한 태도로 그녀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최 서기관님, 요즘 더 예뻐지셨네요. 제복이 정말 잘 어울려요. 유진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공무원이 되면 다 이렇죠 뭐. 삶이 더 안정되고 존중받고요. 마침 지나가던 지우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주목받지 않고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달랐습니다. 유진은 갑자기 턱으로 그를 가리키며 이웃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들, 저기요. 이 동네 돌아다니는 저 환경미화원 아저씨요. 저 사람이 제 전남편이었던 거 아세요? 몇몇 아주머니들은 즉시 놀랐습니다. 그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정말요, 최 서기관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유진은 승리감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제가 한때 어리석게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었죠. 하는 일은 막노동에 앞날도 불투명하고 미래가 없었어요. 다행히 제가 정신 차리고 헤어졌죠. 상상해 보세요. 만약 제가 아직도 저 사람이랑 살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당당한 공무원이 아니라 저도 아마 폐지나 죽고 있었을 거예요. 아주머니들의 입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말 안 됐네. 결국 환경미화원이 되다니.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지우는 그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진의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따가운 햇살 때문만이 아니라 타오르는 수치심 때문에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카트 손잡이를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게 인내를 주소서. 분노에 휩싸이지 않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유진은 그 모욕을 더 깊이 새기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남편은 군 장교고 제 삶은 격상되었죠. 반면에 저 사람은 보시다시피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게 저 사람의 운명인 거죠. 그 말의 주변은 작은 웃음소리와 속삭임으로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 무리로부터 천천히 카트를 밀며 멀어졌습니다. 모든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침묵은 패배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인내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주택가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통 퇴근 시간 이후에는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나 집 현관에서 담소를 나누는 아주머니들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주민의 시선이 경비실 근처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 한 장에 쏠려 있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씨는 명확했습니다. 그리아스리 빌라 전체 입주민께 알립니다. 금요일 저녁 커뮤니티 홀에서 주민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주택단지의 실소유주와 직접 만나는 자리이므로 전원 필수 참석 바랍니다. 공고를 읽은 주민들은 즉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소유주라니? 누구지? 우린 지금까지 관리소장만 알았는데. 그러게, 보통 현장 관리팀장만 만났는데 왜 갑자기 최고 높은 사람이 직접 온다는 거지? 분명 중요한 일이 있을 거야. 혹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 아닐까?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남자들은 카페에서 그 얘기를 했고 아주머니들은 집집마다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유진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만한 얼굴로 집 앞에서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이 빌라의 실소유주가 온다면 분명 엄청난 부자일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살려면 그분들 규칙에 따라야죠. 그녀의 남편 민준이 자랑스러운 어조로 맞장구 쳤습니다. 그럼 그런 소유주는 보통 대기업 총수 같은 사람들이지. 우리도 나중에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야겠어. 위험에서 밀리면 안 되지. 유진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여보. 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직접 얼굴을 마주 보고 싶어요. 다른 한편 카트를 밀던 지훈도 경비원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공고문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의 눈은 그 글귀를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때가 거의 다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금요일 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긴장이 뒤섞인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이 그동안 받아온 모든 모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관심 없는 척 고개를 숙이고 다시 카트를 밀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만약 지금이 바로 그때라면 그 만남이 진실의 길이 되게 하소서.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보게 하소서. 그날 오후 하늘은 서서히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연을 쫓아 뛰어다녔고 아주머니들은 찾아올 빌라 소유주가 누구일지에 대해 여전히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우는 천천히 게시판을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는 3일 후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 공고 후 첫째 날, 빌라촌은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나타날 실소유주가 누구일지 추측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떤 이는 서울에서 온 부유한 사업가라고 했고 어떤 이는 고위 관료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대형 개발업자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그 인물 앞에서 자신이 가장 돋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출근할 때 일부러 가장 좋은 공무원 제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거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회의 때 저는 맨 앞에 앉을 거예요. 저도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죠. 남편은 군인이고 저는 공무원인데 설마 무시당하겠어요? 이웃들은 어색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지만 유진을 얕잡아 보인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침 카트를 밀고 지나가던 지우는 그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무관심한 척했지만 가슴 속에는 억누르기 힘든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유진은 자신이 얕보는 사람이 바로 3일 후에 모든 일을 침묵하게 할 그 인물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자신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존경의 표시로 선물을 가져가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진은 더욱 과시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몇몇 아주머니들을 집 앞으로 불러 자신의 안정된 삶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고 싶으세요? 배우자를 잘못 고르면 안 돼요. 저 좀 보세요. 예전에 막노동꾼이랑 결혼해서 인생 망칠 뻔했어요. 다행히 헤어져서 지금 남편은 군인이잖아요. 제 삶이 훨씬 안정됐죠. 마침 지나가던 지우는 또다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유진은 모두 앞에서 일부러 그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요, 직접 보세요. 지금은 환경미화원이잖아요. 저게 딱 맞는 꼴이죠.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아주머니들은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습니다. 지우는 그저 그 상처를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카트 손잡이를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셋째 날 회의를 앞두고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유진은 심지어 지훈이 자기 집 앞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을 때 직접 다가가기까지 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유진은 다른 이웃들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이, 당신 자각이라는 게 있긴 해? 당신은 천한 사람이야. 죽을 때까지 나랑 동등해질 수 없을걸. 나는 이제 공무원이고 내 남편은 군인이야. 당신은 그냥 쓰레기 치우는 사람일 뿐이라고. 다시는 내 앞에서 고개 들 생각하지 마. 지우는 침묵했습니다. 목이 메어 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진을 잠시 쳐다본 후 차분한 어조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신분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어요. 절대 자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진은 배를 잡고 웃다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런 말은 실패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지우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카트를 밀며 만족스럽게 웃고 있는 유진을 뒤로했습니다. 회의를 앞둔 그날 지훈의 마음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에게 그 3일은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상처와 모욕이 곧 해답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길게 말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진실 그 자체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기다리던 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금요일 밤 그리아스리 빌라의 커뮤니티 홀은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고 플라스틱 의자들이 깔끔하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소란스러웠고 모두가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이 빌라의 실소유주는 과연 누구일까? 제복을 입은 남성들이 앞줄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아주머니들은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일부는 부모님 무릎에서 이미 졸고 있었지만 아이들까지도 참석했습니다. 맨 앞줄에는 유진과 그녀의 남편 민준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짙은 녹색의 현대적인 투피스를 입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렸습니다. 옅은 화장은 그녀의 우아함을 더했습니다. 한편 민주는 칼같이 다려진 군복을 입고 늠름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중요한 인물을 만날 준비가 된 듯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소유주는 분명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아마 서울에서 온 성공한 사업가겠죠. 그 사람 앞에서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유진이 환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민주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이 군복을 입고 있으면 분명 존중받을 거야. 당신도 오늘 밤 아주 우아해 보여. 유진은 잠시 뒷줄을 돌아보았고 그곳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소박한 흰색 셔츠와 빛바랜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별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나지막이 콧방귀를 뀌고는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요. 저 사람도 회의에 왔네. 왜 온 거지? 저런 환경미화원이 여기 앉을 자격이나 있나? 민주는 잠시 곁눈질하고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내버려둬. 어차피 곧 자기 분수를 깨닫게 될 테니까. 주민 대표가 작은 무대 위로 올라가자 회의장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아스리 주민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빌라의 실소유주이십니다. 이 지역을 건설하고 관리하며 앞으로 확장해 나갈 분이십니다. 다 함께 존경의 마음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민이 즉시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빠르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회의장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 깨끗한 흰색 셔츠, 그리고 우아한 넥타이를 맨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발걸음은 확고했으며 시선은 위엄으로 가득했습니다.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놀라서 즉시 일어섰습니다. 유진은 몸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남자는 박지훈이었습니다. 매일 그들이 모욕했던 전직 환경미화원이 이제 전혀 다른 옷차림과 분위기로 모든 사람 앞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란스러웠던 회의장은 이제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혀가 굳어 기다리고 있었고 지훈은 무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온 세상을 침묵시키는 듯 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검은 정장을 입은 그 남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가죽 구두가 타일 바닥과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정적 속에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유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눈은 커졌습니다. 저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향해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가 굳은 얼굴로 다시 앞을 쳐다보았습니다. 평소 단호했던 군인의 얼굴이 이제는 자신이 보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주민 대표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그리아스리 빌라의 실소유주이십니다. 다 함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즉시 박수를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그저 침묵한 채 혼란스럽고 놀라며 마치 현실을 소화하려는 듯 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길에서 청소 카트를 밀던 환경미화원이 이제 실소유주로서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연단 앞에 멈춰서서 존경의 표시로 가볍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의 미소는 평온했고 눈은 얼어붙은 주민들을 한 명 한 명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민들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했습니다. 아마 오늘 밤 많은 분이 놀라셨을 겁니다. 제 이름은 박지훈입니다. 제가 이 주택 단지의 실소유주입니다. 그동안 제가 잘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주민들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입을 벌렸습니다. 어떤 이는 서로를 쳐다봤고 어떤 이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구석에서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매일 쓰레기 나르던 박 씨라고?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어쩐지 그렇게 모욕을 당해도 늘 평온하더라니. 지훈은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저를 그저 환경미화원으로 보셨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저는 인내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멸시당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저에게 다른 사람을 절대 얕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은 스스로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은 의자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방금 전 가방을 꽉 쥐었던 손은 이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위험을 지키려 애썼지만 차가운 땀이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들을 잠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화나 있지도 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게 지금의 나다라고 말하는 듯한 평온한 시선이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의 놀라운 한 걸음은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천대받던 사람에서 그는 존경받는 인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은 무대 위에 당당히 서 있는 지훈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속삭이던 주민들은 이제 다음 말을 기다리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훈은 길게 숨을 내쉰 후 온화한 눈빛으로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환경미화원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 주택 단지의 실소유주로서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더 잘 듣기 위해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지훈은 말을 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부동산 개발업자이셨던 삼촌으로부터 자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유산은 돈뿐만 아니라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삼촌께서는 이 사업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계속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놀랐고 어떤 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부자 행세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분을 숨기고 소박하게 살며 심지어 이곳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삶을 직접 느끼고 싶었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지, 그리고 누가 단지 얕잡아 보기만 잘하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 지훈을 비웃었던 몇몇 아주머니들은 이제 불안해하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방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저를 모욕했다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대중 앞에서 노골적으로 저를 창피하게 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복수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 모두가 한 가지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절대 얕보지 마십시오. 하늘은 언제든지 상황을 뒤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모든 주민이 침묵했습니다. 오직 낡은 선풍기가 삐걱거리며 정적을 깰 뿐이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유진은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무시당하고 버림받으며 추락했지만 하늘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눈물과 땀방울은 더 큰 무언가로 보상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 여기에 서 있습니다. 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지훈의 말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울려 퍼지며 찔렀습니다. 과거에 그를 얕보았던 사람들은 이제 후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유진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은 단지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회의실은 모든 숨결이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지훈의 말은 그날 밤 참석한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유진은 맨 앞줄 의자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고 손은 차가웠으며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위험 있게 서 있는 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매일 그녀가 환경미화원이라며 모욕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뒤쪽에 앉은 주민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럼 정말 박지훈 씨가 이 빌라 주인이었구나. 세상에, 우린 맨날 그를 비웃었는데. 정말 부끄럽다. 나는 쓰레기 버릴 때 그 사람 쫓아낸 적도 있는데. 그 모든 말이 유진의 귀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떠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마치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 옆에 민주는 그저 자신을 억누를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아내 쪽을 쳐다볼 용기도 내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과거에 저는 한 사람의 꿈을 돕기 위해 가족이 남긴 재산을 기꺼이 팔았습니다. 저는 진실한 사랑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 희생의 가치를 아는 것은 아니더군요. 유진은 즉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이해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으려 재빨리 닦아냈지만 양옆의 이웃들은 이미 동정과 냉소가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곁눈질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턱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수치심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무너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우는 유진 쪽을 흘긋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분노의 시선도 복수심에 불타는 시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네가 과거에 얕보았던 것을 보아라라고 말하는 듯한 차갑지만 의미심장한 시선이었습니다. 유진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하늘이시여,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내가 모욕하고 버렸던 그 남자가 사실은 내가 사는 이 집의 주인이었다니. 그녀 주위에서 주민들은 그날 밤이 단순한 주민회의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은 진실의 무대였습니다. 항상 가장 거만하게 서 있던 유진은 이제 가장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연단 앞에 차분히 서서 온화한 눈으로 모든 주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과거 자신들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몇몇 사람들의 무거운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고 모든 참석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저를 얕보셨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지나갈 때 코를 막은 분도 계셨고 비웃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모욕하신 분도 계셨죠. 저는 그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복수를 요구하기 위해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은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입술을 깨물었고 어떤 이는 젖기 시작한 눈을 닦았습니다. 지우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여전히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원했다면 저를 얕보았던 누구든 망신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복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단지 찰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신부는 하늘의 뜻에 따라 순식간에 올라갈 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분위기는 더욱 감동적으로 변했습니다. 뒷줄에 앉은 한 노인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대단하군. 마음이 정말 넓어. 지우는 유진 쪽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비록 마음속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상처가 있었지만 말입니다. 과거에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희생했고 헌신했으며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배신과 모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역시 추락했고 무너졌으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것이 훗날 제가 더 큰 복을 받았을 때 오만해지지 않도록 제 마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늘의 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유진은 심하게 떨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울음으로 들썩였습니다. 그녀 옆에 민주는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길게 숨을 내쉰 후 고개를 높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단 한 가지만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그 누구도 얕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욕하는 사람이 내일은 여러분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늘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순식간에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에 많은 사람이 흐느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맺었습니다. 저는 저를 향했던 모든 모욕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난날의 교훈으로 삼고 흘려보내겠습니다. 증오로 채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기에 저는 원한을 품고 싶지 않습니다. 회의장은 갑자기 감동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옆 사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나지막이 하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단지 부끄러움 때문만이 아니라 한때 자신이 짓밟았던 한 남자의 위대한 영혼에 마음이 진정으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평소에는 주민 행사에나 사용되던 회의장은 말없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건의 증인이 참석한 주민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숙여져 있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문으로 시끄러웠던 분위기는 이제 후회로 가득 찬 정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마이크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차분한 미소로 모든 주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꾸며내지 않은 위엄을 발산했습니다. 그는 참석한 모든 이에게 존경의 표시로 가볍게 허리를 굽힌 후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확고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검은 정장은 그의 움직임에 따라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가죽 구두가 바닥과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조용한 방 안에서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의 모든 걸음을 따라갔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앞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젖었고 화장은 번졌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쳐다보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눈이 그 남자와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끝없는 죄책감에 찔리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나는 과거의 허영심 때문에 그를 버렸습니다. 거짓된 자부심 때문에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 앞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은 일어서서 사과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입은 굳어버렸습니다. 그녀 옆에 민주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아내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그들의 의자를 돌아보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움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미 충분히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침묵이 대답이었고 그의 평온함이 보복이었습니다. 그가 회의장 문 밖으로 나갈 때 몇몇 주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어떤 이는 악수를 청했고 어떤 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회장님. 한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받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지훈이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는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마치 새로운 지훈의 탄생을 환영하는 듯 불어왔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짓고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제 신분을 높여주셨습니다. 이 책임을 오만함이 아니라 선을 위해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서는 회의장이 여전히 말없이 앉아있는 주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 의자에서 유진은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후회 속에 깊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오만과 막말이 이제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지훈은 이미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위엄과 헌신, 그리고 하늘의 뜻으로 가득 찬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욕당했던 한 환경미화원의 이야기는 위대한 마음과 오직 하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운명의 역전에 관한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삶의 교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고 진심 어린 말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른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